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한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이 혼란스럽고 많이 헷갈리게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모아서 보면 좀 쉽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계속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4번째 시간이고요. 모양이 비슷한 한자들을 한번 간단하게 모아서 보면서 구분을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추가되는 부수를 해석으로 하시고 나머지는 발음으로 하시면 한자는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보실까요? 1번을 보시면 똑같이 들어가는 애들이 있지요. 이 똑같이 들어가는 아이들이 다 경이라고 하는데 굳이 얘기하자면 위쪽에 있는 내천자와 아래 장인공이 결합한 한자여서 물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해서 물줄기 경이라는 한자입니다. 물이 흘러가다 해서 물줄기 경이라는 한자인데요. 이것 때문에 발음은 다 경이 되고 앞에 수레차가 들어가서 가벼울 경인데 옛날에 물레방앗간이라고 하지요. 사람이 곡식의 껍질을 벗기는데 사람보다 수력을 이용해서 껍질을 벗기는데요. 그 수력을 이용해서 돌릴 때 물이 수레 바퀴 모양 같은 것을 돌립니다. 그래서 물이 돌려주면 수력을 이용하면 힘이 덜 든다라고 해서 가벼울 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가볍다, 무겁다 할 때 경중을 따질다. 가벼운 차들을 경차라고 한다든지 가볍게 보면 경시한다든지 이런 자 쓸 때 쓰는 한자가 되겠네요. 두 번째, 진할경, 글경인데 얘는 원래 날실입니다. 세로로 된 실인데요. 여기 보시면 실사가 들어가고 그래서 물줄기 경을 써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위쪽에서 잡아주는 위쪽 실, 세로 실을 날실경이라고 하는데 이 실이 쭉쭉쭉 늘어져 있는 모습에서 지나가다라는 말로 진할경을 쓰는데요. 저 한자가 쓰는 단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나다 그러면 경험해보다 할 때 경자로 쓴다든지 글로 쓰게 되면 부처님의 글을 불경이라고 한다든지 사서삼경이라고 하는 사서삼경 할 때 쓰는 경자가 되겠습니다. 또는 여자들이 달마다 하는 월경이라고 할 때도 저 경자를 쓰게 되는데요. 다스리다, 물을 경자가 다는 음을 주고 앞에 있는 실사가 세로로 난 날실경자를 써서 다스리다, 세로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지름길 경자는 진짜로 앞에 걸어가다라는 사람의 발을 집어넣고 뒤에 있는 물줄길 경을 쓰는데요. 사람들이 원래 육지, 땅이 있는 곳으로 다니는데 아주 급할 때에는 돌아가지 않고 강을 건너게 되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 빨리 간다는 말에서 지름길이라는 말을 갖다 씁니다. 그래서 지름길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름길을 첩경이라고 하죠. 그럴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1번에서 보시는 것은 물줄기경이 들어가고 추가되는 부수들만 하시게 되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도 한번 볼까요? 똑같이 들어가는 한자들이 분명히 있는데 원래 얘만 쓰는 게 실말이단 끝단이라는 한자입니다. 원자가. 그런데 앞에다가 설립을 집어넣어서 확실하게 끝 실말이라는 말을 집어넣는데요. 왜 얘가 실말이 끝단이 되냐면 위에 있는 건 매산으로 보지 않고 보통은 쌍날 철자로 보고 아래는 수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싹이 나고 뿌리 부분에 수염처럼 아주 연한 실이 있는 모습에서 식물의 뿌리, 식물이 나고 있다, 이제 시작하고 있다라는 말에서 얇은 털을 가진 새싹이 돋아나는 시작이라는 말을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라는 말인데 앞에 설립을 써서 이제 세워지다, 이제 싹이 점점점 나고 있구나, 시작하고 있구나 해서 시작단이라고 하고요. 실마리단이라고 쓰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건의 단서를 잡았다 이럴 때 쓰는 것처럼 단자를 사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뒤에 것만 해도 원래 한자였는데 지금은 혼자 쓰지 않고 얘는 발음 역할만 하는데요. 발음 역할을 그대로 가지 않고 두 번째는 바꿔버립니다. 앞에 옥을 쓰고 뒤에 시작이라는 한자를 써서 임금 앞에 내가 이런 계급을 가진 사람이다 해서 입궁할 때 가져가는 증표가 홀인데요. 옥으로 된 혹을 가지고 임금한테 들어가기 시작하였다라고 해서 홀을 가지고 시작하다 그러면 홀을 받았다는 것, 관직명을 받았다는 건 좋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에서 상서롭다 해서 좋다,
상서로울서 상서할 때 쓰는 서자가 되고요. 이름자에 서자 들어가는 사람도 종종 좋은 의미로 쓰고 있는 단어예요. 마지막 여울단자를 보시는데 물수를 집어넣어서 물의 시작점이라는 뜻인데요. 여울물이라는 것은 아주 그 수면이 얕아요. 그런데 폭은 좁아요. 근데 물살은 빨라요. 걸은 데를 여울이라고 하거든요. 아주 시작점에서 많이 이렇게 빙빙 도는 아주 우리가 물살이 심한 곳, 그런 물을 쓸 때 여울단이라고 표현하는 단자가 되겠습니다.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죠. 여러분이 익숙하게 보는데 나 저런 거 처음 본다 하는 건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양이 똑같아서 혹 급수가 높으신 분들은 또는 많이 한자 아신다 분들은 혼동될까 봐 만들어 놓은 제가 가져온 한자고요. 설립을 쓰면 끝단이고 옥을 쓰면 상서로울 서고 물수를 쓰면 여울단이다. 이렇게 읽기가 되는구나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어요. 세 번째를 보시면 이 세 번째 한자는 제가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한자들, 즉 뒤에만 있는 한자가 관청시 절사를 한자인데요.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10개가 넘습니다. 나중에 도금으로 공부하는 파트에 다시 올려드릴게요. 오늘은 간단히 보시는데 그 중에서도 앞에 있는 애들이 상당히 혼란한 애들 3개만 가져왔습니다. 잘 보실까요? 정말 비슷하지 않나요? 첫 번째부터 잘 볼게요. 먼저 뒤에 있는 애를 정확히 보셔야 되는데요. 흑토와 마디촌이 있는 건 절사, 관청, 시인데요. 원래 흑토가 아니라 갈지라고 해석을 한대요. 마디촌은 법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럼 갈지, 가다입니다. 법, 마디촌은 법입니다. 법이 가다, 법을 잘 지키다. 그럼 법을 지켜야 되는 곳이 어디냐? 관청이다 또는 종교단체다 해서 관청시 절사라고 해서 저게 들어가면 관청이나 절이라고 해석하고 일단 들어가셔야 되고요. 앞에 있는 한자가 걸어가다 단일 행자의 반절자리니까 천천히 총총 걸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절이나 관청에서 내 순서를 뭐해요? 기다려요. 그래서 기다릴 때라고 읽어서 우리가 대기실 할 때 많이 쓰겠죠. 그래서 관청에서 기다리다 이렇게 해석하면 쉽게 되고요. 두 번째 보시면 모실시인데요. 앞에 사람들이 모십니다. 뒤에가 뭐라고 했습니까? 절사라고 했으니까 절에서 사람들이 부처를 모시고 스님을 모시고 뭔가를 접대하는 거. 이 모실시에서 우리가 궁중에서 임금을 모시면 내시라든지 어떤 귀한 여자분을 모시는 여자들을 시녀라고 한다든지 시중을 든다든지 이럴 때 쓰는 시자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비슷하지요? 세 번째 보시면 가질지 앞에 있는 한자가 손수예요. 관청이나 절에 갈 때 빈손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손에 뭔가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가질지인데 단어 보시면 꼭 필요한 걸 지참하고 오십시오 할 때 지참이라든지 가지고 간다라는 말, 지지한다든지 이럴 때 내가 가질 게 받들어서 한다든지 이럴 때 쓰는 한자예요. 절사, 관청시가 들어간 한자 상당히 많은데 앞에 있는 한자가 상당히 비슷해서 급수시험에서 거의 오답률이 많은 것들만 제가 좀 모아왔으니까 유념해서 잘 구분하시되 부수가 뭐냐 이걸로 구분을 하시면 돼요. 마지막 네 번째를 보시는데 똑같은 한자가 또 들어가고 얘도 그렇구나 라고 보시는데요. 먼저 뒤에 있는 한자가 무엇냐를 보셔야 되는데 합할합자에 책책자를 집어넣어서 책 옛날에는 종이가 없기 때문에 죽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글씨를 씁니다. 대나무를 쪼개서 안쪽에다가 글씨를 써서 돌돌돌 말아서 가지고 다녀요. 그럼 그걸 돌돌돌 말았을 때 둥근 모양이 되기 때문에 얘를 둥글륜이라고 읽습니다. 근데 그 책에다가 말씀원을 집어넣었어요. 그 책에 말이 적혀 있는데 그 말이 다 적었다고 해서 옳은 말은 아니죠. 그럼 그 말이 옳으냐 그르냐를 뭐 한다? 토론한다 해서 논할론이고 여러분 논어할 때 많이 봤고요. 또 논문이라든지 논설이라든지 이럴 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둥글륜이 들어간 한자는 제가 도금 파트에서 공부하는 것 한번 다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올라갔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바퀴륜을 보시는데 수레바퀴를 쓰고 뒤에다가 륜 발음만 써서 바퀴륜인데 수레바퀴가 동그랗죠. 그래서 이 수레바퀴의 동그란 것처럼 해가 가면 갈수록 수레바퀴처럼 계속 동그랗게 생기는 게 뭐냐? 식물에서 나무의 나이테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뭔가를 잘하는 거 우리가 연륜이 느껴진다 이런 말 하죠. 저 같은 경우도 한자를 이렇게 여러분한테 유튜브로 한자 수업을 하는데 여러분 느끼시기에 제가
초보자 같진 않으시지요? 그렇죠. 저도 벌써 한자를 가르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저 사람이 많은 경력을 쌓은 사람이구나. 연륜이 느껴지는구나 할 때 연륜할 때 쓰는 해년자에 륜자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박규류는 나이하고 관계된 연륜이라는 단어에 많이 쓰는 한자예요. 마지막 일륜이를 보시면 사람들 책에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법이 써 있는 걸 일륜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의와 규칙을 지키면 안전한 사회가 되고 서로 배려하는 사회가 되겠죠. 그런 걸 지켜야 되는 걸 일륜이라고 하고 그걸 지키지 않은 걸 불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륜. 자, 똑같은 한자가 들어가서 륜 발음하는 것까지 정리하셨습니다. 어떠세요? 모양이 똑같은 한자들을 모아보니 한자 별거 아니지요? 이런 영상 유익하셨나요? 또 이런 영상 올리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이런 영상 한번 받아보시고 저랑 같이 한자 공부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의서당의 강경입니다. 모양이 비슷한 한자 모아서 보면 쉽습니다. 부수로 뜻을 구분하고 나머지로 음을 구분하시면 되는데요. 오늘 13번째 시간입니다. 잠깐 저랑 같이 모양 비슷한 한자들 쉽게 구분해 볼까요? 첫 번째 고울군, 무리군을 보시면 앞에 있는 임금군자가 발음을 주고 뒤에 있는 한자들이 뜻을 주고 있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고울군자는 뒤에 있는 한자가 고울, 읍자를 상징하는 부수인데요. 왼쪽에 오게 되면 언덕이지만 뒤쪽에 오면 마을이라는 상징입니다. 임금이 마을을 나눴습니다. 나눌 때 군이라고 나눴습니다. 중국의 군현제도를 그대로 조선이 받아들이지요. 그래서 군현할 때 쓰는 군자가 되겠고요. 무슨 군 할 때 쓰는 우리가 나누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누가 나눴냐? 임금이 나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좀 편하겠죠. 두 번째, 임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양을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라 양이 떼지어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임금 근처로 모였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 임금군을 지금의 우리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자, 대통령이 오셨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게 아니라 엄청난 사람이 많이 가서 경우가 힘들겠죠. 그래서 어떤 지도자, 임금이 왔을 때 사람들이 모여들이는 것을 양떼처럼 모인 걸로 그려서 무리군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무리 지어서 있을 때 생기는 심리들을 군중심리라고 하잖아요. 군중 속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무리군자는 그럴 때 쓰는 한자가 되겠네요. 상당히 똑같아 보이지만 붓으로 구분하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공하고 끊을 자로 온통체 보시면 언뜻 보면 똑같아 보이는데 구분 좀 해볼까요? 앞에 있는 장인공은 기술자고요. 뒤에 있는 한자는 힘력인데요. 장인공자가 발음을 주고 앞에 있는 한자가 공공이라고 우리가 외우고 있지만 이 공공의 뜻을 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룬 성공이라는 뜻입니다. 성공. 업적. 그러면 내가 하루아침에 이룬 것이 아니라 열심히 만들어서 이룬 업적이기 때문에 성공할 때 쓰고요. 공로상 할 때 쓰고 이럴 때 쓰는 한자인데 장인공, 기술자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노력하여서 이루었다 해서 공로할 때 쓰는 공자가 되겠습니다. 성공공자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한자는 끊을 절 온통체라고 하는데 칼을 들고 끊겠지요. 앞에 있는 한자는 7조각 낸다고 하면 쉽게 외우실 수 있지만 원 뜻은 자 우리가 택배 박스가 오게 되면 가로로 뜯고 세로로 뜯어서야 상자가 열리는 것처럼 칼집을 가로로 내고 세로로 낸다는 뜻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7치라고 비슷해 듣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가로와 세로로 다 뜯어버리다, 다 열어버리다 라고 해서 다 온통 끊었다 라고 해서
온통체 끊을 절이라고 하고 있는 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절, 일체 할 때 해석이 달라지는 거 아시지요? 자, 그 다음 어릴 유자와 헛개비환을 보시면 앞에가 똑같은데 작을요라는 한자입니다. 임신한 여자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를 그린 한자고요. 실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상징하고 뒤에다가 힘력을 집어넣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힘, 자 어린아이가 엄청 힘이 세진 않겠지요. 그래서 어리다라는 말에서 유차해서 그런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곳을 우리가 유치원이라고 한다든지 어른인데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며 유치하다고 한다든지 그럴 때 쓰는 유가 되겠고요. 헛개비 한자를 보시면 앞에 있는 어리다라고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쉽게 심약하여서 헛것을 보일 수 있고 어른들도 마음이 허약해지면 헛게 보이더라 해서 환상적이다 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데 내가 보인다는 뜻으로 한자를 그렇게 보이는 걸 그리다 맙니다. 내가 어리고 유약해져서 헛게 보이는 것들을 헛개비환, 환상할 때 쓰는 겁니다. 어릴 유를 확실히 외우면 얘는 좀 외우기가 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한자에 채권, 문서권, 주머권에 공통적으로 위에가 다 들어가는데요. 그 위에 들어간 한자의 유래는 여기에서 오는데 쌀미에다가 손 모양을 집어넣어서 쌀을 한 움큼 딱 쥐고 있다는 뜻이어서 움켜질 권자입니다. 그래서 얘가 들어가면 다 권 발음을 하는 겁니다. 움켜질 권. 자, 그러면 내가 무릎 마디 절자, 무릎을 꿇고 책을 움켜쥐고 보고 있다 해서 책권이라고 합니다. 이 아래는 무릎을 굽히고 책을 보다도 되고요. 우리가 무릎이라는 게 굽혔다가 폈다가 하는 것처럼 책이라는 거 펼쳤다가 덮었다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책권자를 무릎마디절로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 문서권인데요. 칼도를 집어넣어서 자 종이에다가 뭔가를 써요. 문서 중요한 문서입니다. 내가 땅 문서라고 합시다. 그럼 나눠 가져서 진본과 가본이 있으면 내가 그 진본을 나눠서 원 계약자들이 나누어 가자요. 그래서 칼로 찢어 갖는다 해서 칼로 나누어 갖다 뭐를 문서를 그래서 우리가 복권, 증권, 회수권 이럴 때 쓰는 권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먹권자는 손수만 집어넣어서 이거를 강조한 한자입니다. 손으로 이렇게 움켜지다 해서 움켜지는 걸 주먹이고요. 이 주먹으로 싸운다는 건 권투라고 할 때 쓰는 권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 등급급과 마시릅인데 뒤에 있는 한자가 급자여서 급발음과 흡발음을 하고 있고요. 뒤에 있는 한자가 미칠급이라는 한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미친 사람 이런 뜻이 아니라 도달하다, 어디까지 이르렀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쪽을 보시면 제가 주황색으로 쓴 자, 위에 쪽 한자가 사람인에서 변형된 거고 아래 또 자는 손이기 때문에 사람이 손을 잡고 끝까지 데리고 가다라고 해서 목적지까지 이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까지 이른 것들을 종류별로 비슷한 것들끼리 무리지어서 급을 나누어서 묶었다. 비슷한 것끼리 묶었다라고 해서 급이어서 우리가 몇 급이니 아니면 몇 클래스 급학할 때 쓰는 몇 반 클래스라고 표현을 할 때 한자입니다. 급자. 그래서 어디에 도달하다 급자에 도달한 것끼리 묶어서 1등반, 2등반, 3등반 이렇게 묶는 것을 등급이라고 표현하고요. 입구를 집어넣어서 우리 입에 도달해서 산소가 도달해서 우리 폐까지 이렇게 가는 거 호흡법의 흡자가 되겠습니다. 입으로 마시다 해서 마시 흡자가 돼요. 급발음과 흡발음만 구분 잘 하시고 뒤에는 똑같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보시면 언뜻 보면 똑같아 보이지요. 마음심만 보시면 똑같아 보이죠. 위에가 틀립니다. 위에 있는 한자는 종루고요. 그래서 종의 마음은 자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좋지 않지요. 그래서 종의 마음은 성난 분노입니다. 그래서 분노할 때 노자고요. 여기 같을려자가 써 있어요. 같을려 더하기 마음심이어서 같다라는 말에서 내가 용서라는 것 쉽게 하지 않아요.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내가 입장을 바꿔서 그 사람 입장이 한번 같이 되어보면 용서하는 지름길이 된다 해서 위에 있는 한자가 같을려를 집어넣어서 마음을 같이 했더니 용서가 되더라 해서 용서할 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남을 미워할 때 누가 제일 더 괴롭습니까? 자기 본인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같을려자를 집어넣어서 마음을 같이 하여 용서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구분법 분명히 있습니다. 모양이 비슷한 한자 계속 올릴게요. 이런 영상 보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저와 같이 한자 공부 같이 할까요? 감사합니다.